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처를 하고 있는 주성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키텍처 현대화라는 주제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서비스들에 대해서 리인벤트에서 소개되었던 혹은 직접 소개되진 않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사용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새롭게 출시된 서비스 및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진행할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아키텍처 현대화 혹은 앱 현대화라고 이야기되는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컨테이너 분야와 서버리스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새롭게 출시된 서비스 및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주변에서 아키텍처 현대화 혹은 흔히 모더나이제이션이란 용어로 표현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T 및 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세계 최고의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중 하나인 IDC의 플랜스케이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개발된 총 앱의 수보다 향후 3, 4년 동안 출시될 새로운 앱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 앱의 수는 약 5억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혁신을 얻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앱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될까요? 이러한 고민이 바로 우리가 현대화된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현대화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결합된 서비스 설계와 경량화된 컨테이너 혹은 서버리스 컴퓨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태 비저장, 즉 스테이트리스 서비스와 상태 저장, 스테이트풀 서비스들은 구분되어 설계되고 탄력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환경에 배포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 및 운영체제에 대한 종속성은 격리되어 관리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키텍처 현대화로 가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로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바탕으로 최신 데브옵스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델의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AWS 컴퓨트 팀 내에서도 높은 사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EKS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의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이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파게이트의 그라비톤2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WS 그라비톤2 프로세서는 아마존의 안나 프로나 랩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개발한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AWS 그라비톤2 프로세서는 64비트 ARM 네오버스 코어를 사용하여 아마존 EC2에서 실행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해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자체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크기 조정 및 관리할 필요가 없는 컨테이너용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인 AWS 파게이트에서도 그라비톤2 프로세서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AWS 파게이트는 아마존 ECR에서 제공되는 멀티 아키텍처 이미지 업로드를 사용해 아마존 ECS의 아키텍처 설정에서 ARM 64비트 아키텍처로 오케스트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파게이트와 아마존 EC2의 스팟 인스턴스를 함께 구성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90%까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R은 AWS의 컨테이너 워크로드의 기본과 핵심이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2021에서는 풀스루 캐시 지원, 이미지 사이닝에 대한 지원, 도커 오피셜 이미지에 대한 ECR 퍼블릭 리포지터리 지원 등 ECR에 관련된 여러 업데이트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ECR 풀스루 캐시 리파지토리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R 풀스루 캐시 리파지토리는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도커 허브와 같은 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퍼블릭 이미지에 대한 다운로드 성능 및 보안 그리고 가용성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업스트림 퍼블릭 레지스트리와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퍼블릭 레지스트리를 사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다운로드 제한으로 인한 빌드 및 배포와 같은 인프라 문제를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WS 프라이빗 링크와 통합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프라이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작동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ECR로부터 우분투 레이티스트 이미지를 풀링합니다. ECR에서는 퍼블릭 레지스트로부터 우분투 레이티스트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ECR은 이미지를 캐시하고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우분투란 이름의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이미지를 리턴하게 되는 과정을 끝으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가 캐시된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ECR에서 자동으로 퍼블릭 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 싱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시점에 캐시된 이미지를 빠르게 풀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컨테이너 관련 신규 업데이트들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카펜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펜터는 아파치 라이선스 2.0으로 배포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AWS 상에서 구현된 유연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입니다. 이미 AWS에서는 사용 가능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VPA, HPA와 같은 파드 오케스트레일러 혹은 사용자 구성 론치 템플릿, 오토스케일링 그룹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겪고 계신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드가 스케줄링이 안 되어 서비스에 디스트럭션이 발생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를 디텍팅하고 새롭게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해야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혹은 쿠버네티스와 EC2 인스턴스를 별도의 레이어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는 부담감 등은 싱글 테넌트로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AWS에서 카펜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펜터는 현재 AWS 환경만 지원하고 있지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에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AWS 환경에만 피딩되어 실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와도 통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카펜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펜터는 기본적으로 파드의 리소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파드에서 스케줄드 되지 않은, 즉 언스케줄드 된 파드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카펜터는 저스트인타임 캐패시티를 이용하여 워커 노드를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거나 해당 파드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워커 노드를 찾아내서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옵티마이즈드 캐패시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EC2 인스턴스 플릿을 만든 다음에 파드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인스턴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펜터는 0.5 버전으로 GA가 되었습니다. 카펜터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분들의 컨트리뷰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매니지드 애드온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2021년 5월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던 업데이트라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EKS는 2018년에 서비스 출시 당시에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고 2019년, 2020년에 걸쳐서는 매니지드 워커노드에 대한 지원 그리고 2021년에는 매니지드 애드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쿠버네티스 핵심 애드온인 코어 DNS와 쿠베 프록시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더 많은 애드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매니지드 애드온은 고객 여러분이 쿠버네티스 애드온 관리 부담을 더욱 낮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던 아키텍처에서는 수동 프로세스가 아닌 코드를 통해 인프라를 관리하고 프로비저닝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에 대한, 즉 코드형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데브옵스 환경의 조직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쿠버네티스가 야물 형식의 매니페스트를 사용한 선언형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동 작업보다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거대해지는
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백 라인의 야물 파일들을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AWS에서는 이전에 CDK 패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주 사용되는 유용한 패턴들을 모아서 개발자분들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 발표된 컨스트럭트 허브는 기존의 CDK 패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CDK4 쿠버네티스, CDK4 테라폼에 대한 다양한 패턴 및 예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컨스트럭트 허브는 클라우드 개발 간소화를 위한 오픈소스 구축 라이브러리의 레지스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프라이즈 코드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컨스트럭트 허브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고품질의 샘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컨스트럭트 허브는 AWS와 하시코프가 함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시코프에서 개발해 놓은 양질의 리소스들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K4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샘플들을 참고하시면 헬름 차트, 매니페스트 파일들에 대해서도 코드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학습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컨테이너 혹은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유틸리티, 배포, 보안, 규정 준수,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통해 AWS 및 하시코프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배포한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은 사용 설명서와 API 참조 및 코드 샘플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및 단넷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제공됩니다. 또한 관련된 종속성 목록, 다운로드 수, 라이센스 정보 및 도움말 링크에 대한 설치 지침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컨스트럭트 허브에서 제공되는 리소스들을 활용하시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서버리스와 관련된 업데이트와 2021년에 발표되었던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개발자가 배포를 위한 코드를 패키징하기만 하면 인프라에 대한 프로비저닝, 유지 관리, 스케일링 등의 일상적인 작업을 AWS가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에서 가장 큰 혁신으로 여겨지는 서버리스 아키텍처 도입을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전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을 더욱 가속시켜 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2021년의 주요 업데이트와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주요 업데이트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분야에서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의 출시보다는 기존 서비스의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의 출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AWS 람다를 비롯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라는 기조로 서비스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이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AWS 고객들이 ARM 기반의 AWS 그라비톤2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업을 처리하고 높은 가성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AWS 파게이트에 대한 그라비톤2 지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AWS 람다에서도 2021년 10월부터 CPU 아키텍처를 X86뿐만 아니라 그라비톤2 ARM 64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라비톤2 지원으로 인해 AWS 람다는 계산 처리량이 많은 그래픽 처리라든가 기계학습 등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보다 나은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AWS 람다를 사용하면 함수에 대한 요청 수와 밀리초 단위의 코드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현재 ARM 기반 그라비톤2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함수의 경우 시간당 요금은 기존의 X86 프로세서에 대한 가격보다 20% 저렴합니다.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프로비전드 캐패시티를 사용하는 경우, 컨커런시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함수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20% 가격 인하가 적용됩니다. 또한 실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사용 시간에 대한 비용도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34% 향상된 가격 대비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AWS 람다 함수는 컨테이너 이미지 또는 압축된 zip 파일 형태로 배포될 수 있고 배포된 함수는 인텔 X86 기반 런타임에서 실행되거나 ARM 기반 그라비톤2 프로세스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X86과
ARM Graviton2의 CPU 아키텍처의 차이로 인하여 AWS 람다 함수 사용 시 바이너리 종속성에 대해서 사전에 호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 여러분들이 AWS 람다 함수를 아마존 키네시스 혹은 다이나모DB, SQS 등의 이벤트 스트림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벤트 필터링은 이러한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벤트 필터링 기능을 AWS 람다의 이벤트 소스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필터링을 통해 해당 이벤트 내용의 패턴을 검사하여 사용자는 람다 함수가 지정한 필터링 기준에 따라 SQS, 다이나모DB 또는 키네시스에 의해서만 트리거되도록 복잡한 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람다 함수에 대한 트래픽을 줄이고 코드를 단순화하며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는 SQS, 다이나모DB 또는 키네시스에 의해 트리거된 람다 함수에 대한 이벤트 소스 매핑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최대 5개의 필터 기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기본적으로 OR, 즉 OR 논리를 사용하여 결합됩니다. 정의된 필터링 기준을 충족하는 이벤트의 페이로드가 전달되면 람다 함수를 트리거하는 반면 필터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이벤트 페이로드는 삭제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사용 가능한 이벤트 하위 집합만 사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함수 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대상 람다 함수 또는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체 로직을 작성해서 필터링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필터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교 연산자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OR뿐만 아니라 not, null, equals, numeric 등 다양한 비교 연산자들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패턴 필터를 정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벤트 스트림상에서 이벤트 필터링이 적용되는 페이로드 예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벤트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페이로드 상에 특정 속성이 갖고 있는 값을 검사하여 원하는 속성 값이 지정한 조건에 맞을 때만 AWS 람다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이벤트2의 final이라는 속성의 값이 true일 경우에만 AWS 람다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컨텐츠 필터링은 AWS 람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용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더욱더 반가운 소식은 AWS 람다의 표준 가격 이외에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AWS 스텝 펑션에서 제공되는 워크플로우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스텝 펑션스는 범용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서버리스 워크플로우 서비스로 일종의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AWS 스텝 펑션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AWS 스텝 펑션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우는 다양한 로직을 가지고 배포되어 있는 AWS 람다 함수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AWS 스텝 펑션을 이용하여 각각의 람다 함수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비즈니스 로직의 실행과 실패에 대한 제시도 혹은 비즈니스 조건에 의한 로직의 분기 등을 쉽게 구현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분산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가 패턴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한 사가 패턴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AWS 스텝 펑션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분산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사가 오케스트레이터로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텝 펑션에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려면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 즉 ASL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ASL은 JSON 형태의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DSL이지만 스텝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워크플로우 스튜디오는 코드를 적게 사용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도구로서 가이드가 제공되는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텝 펑션을 배우고 워크플로우를 더욱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가 패턴을 구현할 때도 AS를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시각화를 통해 트랜잭션 실패에 대한 보상 액션이라든가 어떤 제시도 액션에 대해서 손쉽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AWS 스텝 펑션스를 이용하면 보다 나은 편의성을 통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고 스텝 펑션스와 함께 통합되어 있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 액션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구성하고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브릿지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서드파티 SaaS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AWS 서비스 간의 이벤트를 라우팅하여 확장 가능한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처음으로 이벤트 브릿지에 교차 리전 이벤트 라우팅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월 AWS 가브 클라우드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리전으로 이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여러분은 모든 리전에서 하나의 중앙 리전으로 이벤트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은 감사 및 모니터링 용도의 어떤 이벤트나 복제 이벤트를 소스에서 대상으로 더 손쉽게 중앙 집중화하여 리전 전체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는 스키마 레지스트리, 이벤트 아카이빙 및 재생 기능 및 리전 간 이벤트 버스트 연결을 지원하며 이벤트의 패턴 매칭, 필터링, 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매우 강력하고 유연한 아키텍처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여 S3 객체의 변경 사양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AWS에서는 아마존 S3의 객체 변경 사양에 대응할 수 있도록 SNS 토픽이라든가 SQS의 메시지 대기열 혹은 AWS 람다 함수와 같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기능이지만 엔터프라이즈 규모로 사용하려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팀 간의 조율하고 동일한 객체 및 이벤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벤트 브릿지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에서 S3 API 호출을 추출하여 패턴 매칭 및 필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 브릿지에서 제공되는 아마존 S3 이벤트 알림은 고급 필터링 및 다양한 AWS 서비스 대상 연결로 독립적인 팀이 자체 이벤트 처리를 수행하려는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환경을 유용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호출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서버리스 패턴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리스 패턴 컬렉션은 둘 이상의 AWS 서비스의 통합을 보여주는 서버리스 예제의 리파지토리입니다. 각 패턴은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또는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인 CDK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참조된 서비스의 프로비저닝 및 구성을 단순화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패턴 컬렉션은 개발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리소스로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시작하는 개발자를 돕기 위한 AWS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패턴 컬렉션의 내비게이션 바에서 제공되는 필터와 검색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참조 패턴을 손쉽게 검색하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필터와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고 해당 패턴 리소스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패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git 클론을 통한 다운로드 방법과 디플로이 방법, 테스트 방법, 또한 리소스 클린업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서버리스 패턴 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패턴 컬렉션 기본 페이지에서는 패턴 제출을 선택하면 제출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WS 서버리스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리인벤트 2021에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도 클라우드 거버넌스 및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및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의 제약 사항으로 인하여 이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와치에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로그 및 모니터링 지표 추적을 도와주는 AWS 네이티브 서비스입니다. 조직이 성장하고 확장함에 따라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은 실시간으로 수천만 개의 운영 매트릭을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쿼리하여 운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고객 환경은 더 많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생성된 수백만 개의 운영 매트릭을 시각화하고 쿼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에 더 많은 가치를 추출하는 것은 옵저빌리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더라도 러닝 커브 등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지표의 추세와 패턴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려면 유연한 분석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쉽게 핸들링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 팀에서는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인사이트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인사이트를 사용하면 매트릭을 대규모로 분석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와 성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SQL 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운영 매트릭을 실시간으로 정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인사이트는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와 통합되고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 및 그라파나 오픈소스 콘솔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인사이트를 통해 운영 매트릭을 빠르게 쿼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예측하고 또한 예방할 수 있으며 원인을 빠르게 찾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룹화 및 집계 기능을 통해 여러 클라우드 와치 지표에 쿼리하여 시계열 데이터에서 운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에 대한 총 요청수, 다이나모DB의 RCU가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의 테이블, 그리고 EBS 볼륨에서 가장 많이 쓰기가 발생한 상위 10개의 볼륨에 대한 쿼리를 예시로 표현하였습니다. AWS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예제 쿼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리인벤트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서비스 중 하나인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리얼 유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리얼 유저 모니터링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클라이언트 측 성능 문제에 대한 평균 복구 시간을 단축시켜 최종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와치 리얼 유저 모니터링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버깅 데이터 확보를 통해 자바스크립트 오류, 충돌 및 대기 시간과 같은 성능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사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클라우드 와치는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등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필요한 더욱 다양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RUM은 웹 클라이언트를 애플리케이션의 HTML 헤더에 추가하면 탐색 이벤트, 자바스크립트 및 HTTP 오류, 클라이언트 측 성능 지표를 비롯한 원격 분석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클라우드 와치 RUM에서 생성해준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니핏을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만 해주는 것으로도 쉽게 리얼 유저 모니터링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RUM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통찰력을 도출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 측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의 개수라든가 페이지 로드 시간 및 핵심 및 바이탈을 포함한 주요 메시지 지표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RUM은 클라우드 와치 신텍틱스 데이터를 보완하며 라스트 마일 정보를 포함하고 애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와치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위한 단일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며 종단간, 즉 엔드투엔드 인프라와 클라이언트 측이 포함된 모니터링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와치 에비던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에비던틀리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실험 및 기능 관리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의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와치 에비던틀리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용 사례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피처 플래그라고도 하는 다크론치 구현과 A/B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즉 모니터링 실행과 실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라우드 와치 에비던틀리에서는 피처 플래그에 론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A/B 테스트에는 실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와치 에비던틀리 사용하려면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애드 피처를 통해서 피처가 활성화되는 즉 피처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true 혹은 이제 false와 같은 불리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더블, 롱 혹은 스트링과 같은 문자열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콘솔에서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를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면 크리에이트 피처 런치 메뉴에서 런치 조건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론치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A/B 테스트에 전송되는 트래픽 양을 여러 단계로 예약할 수도 있는데 일정에 따라 서로 다른 라우팅 단계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날에는 트래픽의 10%를 새 기능으로 보내고 둘째 날에는 20%를 보내는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와치 RUM과 같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 성능 지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존 인스펙터는 기본적으로 EC2에 올라가 있는 OS의 패키지나 구성 등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아마존 인스펙터 버전 2에서는 인스펙터의 오랜 수건이었던 아마존 오거나이제이션스와 통합되었습니다. 오거나이제이션의 모든 계정에 클릭 한 번으로 배포가 가능하며 페이어 어카운트 아래 모든 인스턴스 리소스에 대해서 검사 결과, 즉 파인딩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CR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ECR에서 제공하던 오픈소스 클레어 기반의 CVE 검사보다 진보된 어드밴스드 스캐닝 스캐닝을 인스펙터에서 지원합니다. 독립적으로 시행되던 인스펙터의 에이전트는 시스템스 매니저의 에이전트로 통합되어 보다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허브, 이벤트 브릿지와도 통합되었기 때문에 보안 이벤트를 추적하거나 스텝 펑션스를 사용한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자동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데브옵스 그룹 4 RD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데브옵스 그룹 4 RDS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모든 아마존 RDS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데브옵스 그룹 4 RDS는 DBF와 데이터베이스 카운터, 데이터베이스상의 운영체제 지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텔레메트리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관련 이상 항목을 탐지하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몇 분 만에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데브옵스 그룹 4 RDS가 성능 병목 현상 또는 운영 문제를 탐지하면 검색 결과를 데브옵스 그룹 콘솔에 표시하고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및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즉 SNS와 같은 AWS 서비스를 통해 알림을 전송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성능 및 운영 문제가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중단으로 변하기 전에 자동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DS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조직에서는 좋은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는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같은 여러 원칙에 걸친 설계 원칙, 질문 및 모범 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많은 고객분들의 워크로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2021에서는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필러인 지속 가능성 원칙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속 가능성 원칙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모범 사례를 사용하여 워크로드를 학습, 측정 및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계 원칙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설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속 가능성 성과 측정에 따른 변경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ROI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유휴 자원 관리를 통한 사용료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세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채택으로 효율성과 유연성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설계 원칙을 따르는 모범 사례를 제시된 슬라이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잘 준수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키텍처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 세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강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